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죠.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4강 세 번째.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 교수입니다. 자, 지금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네 번째 이제 4강입니다. 네 번째 시간 때 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슬란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CNN이 선정한 10가지 섬, 그 중에 지금 탑 8까지 좀 살펴봤는데, 조금 이제 속도를 내보면서, 넘버 1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거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선, 탑 4 보고 있는데, 7위, 7, 우이도입니다. 우이도. 우이도는 여기, 저도 잘 못 가봤어요. 이게 한국에 산다고 이거 다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섬도 많이 못 가봤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이 우이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섬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조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2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우이군도의 주도로서 도초도 남서쪽 해상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연접해 있는 섬들이 2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광 형태를 띠고 있는 뭐 크기로도 가장 크고요. 남서쪽 해상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서쪽 해안에 해시계가 발달하였고 북쪽 해안에 길게 그러니까 사빈이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돈목리에 있는 높이 80m의 모래 언덕이 아주 독특한 경관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우이도의 특징 중에 모래 언덕이 아주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마치 중동 지방의 사막을 걷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느낌?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우이도를 다른 표현으로요, 소구섬 또는 우계도라고도 부르네.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우이도라는 이 섬의 명칭은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섬의 서쪽 양단에 반도가 두 개가 돌출해 있어. 근데 그렇게 두 개의 반도가 돌출한 모양을 위에서 헬기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카우 여러분 소 아시죠? 소의 귀 모양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래서 소의 귀다 해서 귀 이자와 소 우자를 써서 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우이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우이도는 또 다른 수식어가 신비의 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섬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우이도는 동양 최대라고 알려진 80m 높이의 모래 언덕을 자랑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목리에 있는 높이 80m. 80m면은 사실 수직 개념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80m의 모래 언덕이 아주 독특한 그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형태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옛날 포구시설인 우이도 선창이 있고요. 이때 조선시대에 중수한 기록 석비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사용된 유적이자 보기 드문 해군 관련 문화유산이며 그 섬사람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이도에는 여러분 이 돈목 해수욕장이라고 이게 되게 좋아요. 여기가 돈목리에 있다라고 해서 돈목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이 아주 물이 맑고 백사장이 단단한데 모래가 너무 고와.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가 너무 고와요. 아주 부드러워. 아주 실크 같아, 실크. 그런 특징이 이 우이도를 관광 코스로 작광받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7위였고요. 그 다음 섬, 덕적도. 덕적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덕적도. 이것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천시에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정면에 있고 1872년 지방지도에 덕적도라고 여기가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아주 그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지도라고 하는 그 대동여 지도에 섬 안에 운호산과 목정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원래 우리말 진영은 여기 덕적도를 큰 물섬이라고 이제 되어 있었고, 그 말뜻이 뭐냐면 아주 크고 긴 바다에 위치한 섬이다라는 어떤 뜻이 있고, 이게 한자로 표현돼서는 덕물도라고도 표현돼요. 근데 이게 이제 덕적도로 변환해서 지금은 덕적도.
그리고 이제 인천 중에 인천광역시에서 여러 섬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에 섬 많아요. 근데 인천광역시에 있는 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평가가 돼요. 네. 이 덕적도의 자연환경이 그래요. 타 관광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빛, 그 다음에 돌의 모양새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덕적도의 자연환경이 여러 관광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워 관광객의 발길이 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게 섬의 해변이잖아요. 비치. 서포리 비치는 200, 300년 된 해송, 그 해송이 뭐냐면 바다소나무예요. 바다소나무와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게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일품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서포일이 이제 비슷한 데에 저수지가 있어요. 밖에 저수지로 가면 바갓수로봉, 이거 봉우리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바갓수로봉의 용담에 도착하면 덕적군도의 많은 섬을 위로 보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용담은 용왕에게 제사를 지낸 곳으로 용이 살고 있다라는 전설도 있고 되게 이제 섬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고 명소가 많아요. 그리고 산하고 바다가 자꾸 이제 잘 이제 어우러져 있어서 산과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덕적도를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탑 10 중에 6위로 꼽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5위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한국의 섬 중에 제주도 다음으로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울릉도. 근데도 여기가 되게 아름다운 섬으로 큰 섬인데 원래 큰 섬이 그렇게 아름다운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울릉도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여행지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울릉도에 대한 지명은 지금 BAD 512년 지증왕 13년 때 우산국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울릉도라는 게 원래 나라 이름으로도 쓰여요. 나라 이름이 뭐냐면 우산국, 우산국. 그랬다가 930년 태조 13년 때 우릉도, 덕정대, 우릉성, 인종 때 울릉도의 지명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조금씩 이제 변했네. 처음에 우산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우릉도, 우릉성, 울릉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서 울릉도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섬 전체가 이게 화산이에요. 화산섬. 그래서 하나의 화산체이므로 해안이 대부분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의 섬의 모양새가 다 절벽이다. 그래서 화산암은 여러분 절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선의 모양새가 되게 절경이죠. 그래서 특이한 절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암 괴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신비로운 돌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연 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울릉도 관광은 아주 뭐 잘 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주요 농작물도 여기 뭐 섬이 크니까 감자, 옥수수, 채소, 콩은 물론 자라고요. 밤도 생산이 돼요. 그리고 한우와 염소도 섬에서 기르네. 그리고 당귀를 비롯한 약초도 활발하다. 그리고 특산물로 뭐냐면 명이, 고사리, 땅, 두릅나무 이거 이제 식물들인데 이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 해안으로 한류와 난류와 만나기 때문에 오징어, 꽁치, 명태, 오징어 잡이가 많이 유수하고 그 여러분 베트남에서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오징어 많이 드시죠? 오징어를 여기서 잡은 오징어를 이렇게 수출을 하네요. 이렇게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울릉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울릉도 여행 후기를 올린 부분 중에 죽기 전에 떠나고 싶은 곳이다. 이런 어떤 표현도 있어요. 울릉도 여행, 천혜의 아름다운 섬은 울릉도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그 강릉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배를 타고 약 3시간 정도 걸린다네요. 그 다음에 울릉도 여행이 이게 아주 처음에는 통구비 거북바위,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로 올라갔나 봐요. 이게 거북바위가 되게, 그러니까 돌이 아주 형태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음도라고 해서 여기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한번 건너보면은 되게 좋고 화산섬 특유의 원시적 자연경관이 아주 빼어난 품새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제 다 죽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멸종 위기에 놓인 깍새의 다른 말로 슴새가 많이 자생한다고 해서 깍새섬이다. 깍새, 슴새 이렇게 해서 이런 새들, 그러니까 멸종 위기에 놓인 새가 서식한다고 해서 깍새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화산섬이니까 동굴이도 형태가 아주 있고, 그 다음에 화산섬이니까 날이 분지가 있어, 그 섬 안에. 예, 이렇게 조금 아름다운 어떤 신비로운 여행지. 그리고 이제 되게 이국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눈에 봤을 땐 되게 이국적이에요. 그게 바로 화산소 울릉도에서 유일한 너른 평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름분지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죠, 이 분지가. 예, 이런 휴양지로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5위 울릉도의 풍경이었네요. 자,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볼까. 자, 4위 CNN이 선정한 아름다운 한국의 섬 탑10 중에 이제 4위 벌써 4위까지 왔네. 청산도라고 합니다. 청산도. 자, 여러분 청산도를 기억해 보실 만한 섬이라고 봐요. 청산도. 어디에 위치했냐? 바로 서남쪽에 위치한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 위치한 곳이에요. 자, 청산도의 모습도 참 볼만하죠. 여러 가지 청산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청산도인데 여기는 문화재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냐면 이 섬 자체가 문화재야.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또 주관했던 슬로우시티로 선정됐어요. 2007년. 그리고 세계 슬로우시티 연맹이 선정한 섬이기도 합니다. 청산도는 남쪽의 최고봉인 매봉산 385m고 보적산 321m, 북쪽에 대봉산 334m가 솟아있고 평지는 음리와 양중리 부근에 발달했어요. 그리고 남쪽 해안에는 10에서 20m의 높은 해시계가 발달하였고 그 다음에 난대림, 그러니까 이게 난열 기울 때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를 난대림이라고 하는데 동백나무, 후박나무, 곰솥 등의 난대림이 무성하여 경승지를 이루므로 이게 다른 섬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자연경관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빼어난 자연공간으로 인하여서 이 청산도가 1981년 12월 23일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여기가 2007년에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슬로우길로 선정됐어요. 아까 그 슬로우길을 누가 이제 지정하냐 하면은 세계 슬로우시티 연맹이 지정하는데 이게 슬로우시티가 갖는 중요성은 바로 뭔가 국가 전체가 트래블 패키징에 있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여행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2007년도에 여기가 아시아 최초로 이제 슬로우 길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슬로우 로드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 여유를 갖고 산책하듯이 걸을 수 있는 길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슬로우 시티 길이 형성된 곳이다.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길로, 슬로우 로드로 선정이 된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느림의 미학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청산도가 이렇게 슬로우 로드가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은 전체 11코스와 17개의 길로 그리고 각 코스마다 여러 가지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찍을 수 있고 하늘이 높은 풍광 속에서 산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의 모양새가 구들장 논이라고 해서 그 논의 모양새도 역시 독특하고 돌담길이 많이 섬에는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담길 등 다양한 관광국수를 즐길 수 있고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걷기 좋은 섬으로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걷기 좋은 섬. 그게 바로 청산도를 대표하는 어떤 시그니처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4위까지 봤고요. 자,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이제 탑10 중에 3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이제 위치한 바로 홍도예요. 여러분 이게 홍도라는 곳이요. 한국의 이제 트래디셔널 뮤직에도 많이 나와 있어.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이것도 참 웃기죠. 홍도야 뭐 뭘 울지 말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재밌는 곳이에요. 홍도가 되게 홍도와 흑산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되게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래하고 이름도 되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를 여기서 한번 볼까요? 노래가 좋은데, 노래를 여기서 조금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이제 색스폰 연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자,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가사가 없는 건데, 뭐, 가사가 대충 이런 거예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간다. 오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족 중에 이제 오빠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섬을 둘러싸서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할까요? 이게 섬에는 사실은, 사람이 관광지로는 살기가 좋은데, 생활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잡 플레이스도 많지 않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섬에 있지 않고 남자들은 육지로 나와서 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홍도가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러니까 섬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무하는 어떤 그러한 자연 환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섬의 특징이고, 섬에서 발달된 트레디셔널 뮤직의 이제 근거, 전래 원리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도 소개를 좀 해볼게요. 홍도는 왜 홍도라고 이름을 지었냐? 홍이라는 게 빨간 홍자거든요. 빨간 레드. 석양꽃 해질녘이면 전체가 아주 이 섬 전체가 아주 붉게 물들어요. 참 이거 아름다워요. 해질녘이면 전체가 섬 전체가 붉게 물들어 홍도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섬에는 270여 종의 상록수와 17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야 진짜 많죠. 나무 종류가 270종이야. 그리고 동물도 170종이 살아. 그래서 270여 종의 상록수와 17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그대로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섬 전체를 한국의 이제 천연기념물 보호물로 지정을 했어요. 천연기념물 제 17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섬 전체가. 그러니까 홍도가. 그리고 홍도는 33경. 그래서 이게 33경이라는 게 아주 33가지 좋은 풍경, 놀라운 풍경, 이제 이렇게 암시가 될 수 있겠죠. 홍도는 33경으로 일컬어지는 아주 홍도의 진면목은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섬을 타고 이렇게 섬 주위를 막 관광 코스처럼 돌아보면 이 섬의 절경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섬은 전설이 많아요. 레전드가. 다양한 전설과 기묘한 형상을 간직한 기암, 그리고 섬 주위에 펼쳐진 크고 작은 20개의 무인도, 깎아지른 절벽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의 조화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경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바다의 물빛이 아주 깊고 푸르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울창한 숲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푸른 빛과 그리고 녹색이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물이 맑고 투명하여 바람이 없는 날에는 10m 깊이의 바닷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섬. 그렇게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와 여러 동물들이 함께 서식하고 있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고 있는 섬. 그게 바로 이제 천연기념물로 선정된 홍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2개 남았습니다. 신의도 이렇게 보여있어요. 상하태도라고도 되어 있지만 이 신의도라는 섬 이름이 조금 더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염전 아세요? 염전? 그러니까 소금을 얻는 곳이에요. 이게 전라남도 신안군 신이면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가 되게 이제 표현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전라남도 신안군 신이면에 이제 위치한 곳인데 1608년경 경주 최씨가 진도에서 풍랑을 만나 파도예요, 파도. 표류하다가 횡성마을에다 정착하게 되었다고 전해져요. 이 섬이 신의도에. 그래서 이제 섬이 원래 이 신의도는 상태도와 하태도 2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간척 사업으로 하나로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상하태도, 그러니까 상태도, 하태도 2개로 나눠서 상하태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의도라는 하나의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상태도와 하태도 2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간척 사업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이 됐다. 그리고 대부분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화산섬 같이 이렇게 대륙봉으로 튀어나오고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주 낮은 구릉지와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해안선은 드나듦이 심하다. 그러니까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서쪽 해안과 동쪽 해안에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묘사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서쪽 해안과 동쪽 해안에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넓은 염전이 있어서 천일염을 생산한다. 천일염이다. 이게 아주 농도가 높은 소금이다 라고 표현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해질녘에 요 염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역시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앞서서 3위 홍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기암 절벽들, 바위들이 구성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했다라면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2위 신의도는 그 염전 그리고 평지처럼 보여져 있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런 그러니까 섬 같지 않은 섬의 모습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탑10에 신의도가 속한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탑은 뭘까요? 탑.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실 수도 있고 맞춰보시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섬 탑 1일까? 자, 선제도입니다. 선제도가 왜 그렇게 아름답냐 하면요. 이 선제도라는 곳이 그냥 선녀가 내려와서 춤을 추던 곳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밀물과 썰물 중에, 그러니까 썰물이 물이 빠져나갈 때는요, 육지가 보여요. 그랬다가 물이 채워지면 이제 섬이 돼요. 그러니까 선제도가 아름답고 관광지로서 정말 좋은 거는 뭐냐 하면요. 밀물 때는 섬이 되고요. 썰물 때는 육지가 돼요. 그러니까 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밀물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서양 종교 중에 기독교의 종교 중에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뭐냐 하면 신이 인간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모세의 기적이에요. 그 모세의 기적이 한국의 선제도에서는 실제로 벌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우나 도구는 모두 송아지를 뜻하는 것이고 송아지가 많이 자란다, 소가 자란다라고 표현돼서 선제도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주변 경관이요. 너무 아름다워. 여기는 말이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물빛이 맑다. 그리고 바다의 갈라짐의 현상이 정말 기적적으로 전개된다. 그게 여기 제가 꼽아봤던 선제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한국의 섬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고, 자연과 문화답사 중에 아마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의 내용을 아마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더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공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좋은 스터디 시간들이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